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일일 합격 노트 부동산 세법 문제풀이 4주차 한번 중요 지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먼저요. 자,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다르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딱 보니까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에서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저가 양도하거나 높게 고가로 양수했을 때 그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요거 특수관계자 간의 저도 저가 양도 즉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는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거 특수관계자 간이어야 되고 남남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남남 사이에서는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부당해산부인 특례. 두 번째 요건은 저도 저가 양도 고가 양수해야지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되니까 헷갈리니까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조세의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자, 얘네들 조세의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데 그때 시가 거래가의 차익이 자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당해산 부인 특례에서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특수관계자인지 확인하고 저가양도 고가양수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조세 부당 감소가 있어야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이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으로 양도속세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한다?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당해산 부인 특례, 자,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요건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요. 부당해산 부인 특례 두 번째입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속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속세액보다 뭘 때? 적으면은 자,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뭐한다?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해산 부인 특례,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가 나오면 여러분이 항상 옆에다가 이렇게 갑을 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입니다. 자, 특수관계자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양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5년 내에 증여받아서 양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수증자가 병액이 양도한 것에 대한 을이 병액이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했는데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요게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자, 가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보다 더 커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도 다 증여자를 판단합니다. 이건 싹 부인하니까. 이거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는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를 봅니다. 그 판단, 조세 부담 감소 판단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요 양도세액보다 더 두 개 합친 게 적어요. 그럴 때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허가 전에 대금 청산이니까 어떤 게 나중인지를 봐야죠.
허가일이 나중입니다.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일이 아니에요. 허가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고 우리가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해야 하는 거고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정신고 했어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다음 년도에 또 확정신고 또 해.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양도할 때 자, 양도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합산과세해야 되는데 이미 신고한 양도금액과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라도 다음 연도에 반드시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 번 양도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정확히 알아두시고 지방세 가산금입니다. 조세를 납부기 한까지 왜냐하면 가산금 규정은 이제 국세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국세에서는 가산금 규정은 삭제되고 이제 납부불성실가산세랑 통합돼서 납부지연 가산세로 갔기 때문에 자, 지방세만 가산금 규정이 있습니다.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지세액이 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최대 45%까지 중과상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 1만 분의 75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중과상금은 평생 따라보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 5년까지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 적용되고 체납한 지방세가 중과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하고요.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됐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물 얼마 병기됐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지는 세목별로 판단하는 거지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2020년 우리 개정세법이요. 종전의 국세에서는 보세요. 종전의 국세에서 가산금 규정과 종전의 국세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했을 때 우리가 가산세는 종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눠질 때 종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하고 그 다음에 요 종전의 가산금 3% 적용되던 거하고 국세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일 0.025%로 적용되던 거하고 1세만분의 25 요거 비슷비슷하고 헷갈린다고 일반 국민들 또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걸 합해가지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신설된 거,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가세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법정 납부기간의 다음 납부일까지 기간에다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 적용됩니다. 종전의 납부불성가세가 온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초과환급 받았을 때 초과환급 받은 세액에다가 역시 이것도 0.025% 적용됩니다. 근데 법정 납부기한까지 법정 납부기한이란 말을 잘 보세요. 차이점이 있죠. 법정 납부기한까지 기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납부하지 않는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100분의 3 적용됩니다. 요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경우에만 3% 적용됩니다. 양도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국세는 하루 고지세 기준에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깝니다. 종전에 뭐가 온 거예요? 가산금 규정. 그래서 3%가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요거 합한 게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만 징수되는 거고 적용되는 거고요. 그럴 때 위 기억부터 디귿까지를 적용할 때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다가 요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지원 가산세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계속 지날 때마다 일일 0.02%인데 그럴 때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얼마까지만? 5년 초과하면 5년까지만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납된 국세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요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로 납부지원 가산세를 적용할 때 그럴 때 요거 체납한 국세 얼마요?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세금 적용하지 않는데 국세에서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요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3%는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3%는 깔아놓지만 그 다음에 하루하루 0.02% 이걸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세에서 중과상금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고 국세에서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전에 100만 원이 온 거예요. 자, 가상금 규정에서 종전에 국세 옛날 가상금 규정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중요 질문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